무릎에서 소리 나고 계단이 힘들다면 이미 관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뼈가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모르시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욱신거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펴지시나요?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의 관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은 뼈가 아닙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사라지면 관절은 기름 빠진 경첩과 같아집니다. 아무리 튼튼한 문이라도 경첩에 기름이 없으면 삐걱거리다 결국 부서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무릎도 콜라겐이 줄어들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콜라겐을 다시 채워주는데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음식이 바로 채소라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값비싼 보양식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채소가 여러분의 관절을 10년 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관절 콜라겐 생성을 돕는 8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 채소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누워만 있던 분이 이 채소를 꾸준히 드신 뒤 마치 말처럼 뛰어다니셨다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관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72살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4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머리를 감기고 말리고 다듬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12시간을 서 있어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66살이 넘으면서 이상한 증상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고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소리가 뚝에서 뚜둑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샴푸대 앞에 서서 손님 머리를 감기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여서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불 속에서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새벽 3시에 통증 때문에 깨서 거실을 사성이다 겨우 잠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관절 사이 간격이 거의 붙었습니다. 연골이 닳았다는 말 참 무섭게 들리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한번 다른 연골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용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손님 머리를 만져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서 있을 수가 없으니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손주가 할머니 놀러 가자 하고 손을 잡아 끌어도 할머니 무릎 아파서 못 가 하고 고개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분명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누군가의 팔을 잡아야 겨우 일어나시나요? 걸을 때 한쪽 다리를 살짝 끌게 되시나요?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를 이것저것 사다 먹어봐도 별 차이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관절 상식 중에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뼈가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드시고 우유를 많이 마시고 뼈에 좋다는 사골 국물을 푹 고아서 드십니다. 물론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은 뼈가 아니라 연골입니다. 그리고 그 연골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피부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전체 콜라겐 중 무려 60% 이상이 관절과 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연골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빨래 건조대 있으시죠? 스테인리스 막대 끝에 고무 마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 고무 마개가 있어야 막대끼리 부딪혀도 긁히지 않고 소리도 안 납니다. 연골이 바로 그 고무 마개 역할을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연골의 뼈대를 이루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탄탄해야 연골이 말랑말랑하면서도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연골이 마른 고무처럼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결국 부스러져서 없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30대를 정점으로 콜라겐 합성 능력이 해마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으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60이 넘으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콜라겐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콜라겐 공장을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돼지 껍데기, 족발, 닭발을 드시면 콜라겐이 보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으로 먹은 콜라겐은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잘게 분해됩니다. 그 아미노산이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 항산화 물질, 그리고 각종 미네랄입니다. 이 조력자들이 없으면 아미노산은 콜라겐으로 조립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조력자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채소입니다. 비유하자면 단백질 음식이 콜라겐의 벽돌을 대주는 거라면 채소는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시멘트와 철근을 대주는 겁니다. 벽돌만 있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시멘트와 철근이 있어야 튼튼한 집이 완성됩니다. 이제부터 관절 콜라겐 생성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8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강력해지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8위, 부추입니다. 부추라고 하면 남성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시죠? 하지만 부추가 관절 건강에도 대단히 좋은 채소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부추에는 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황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콜라겐의 구조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세 가닥의 실이 서로 꼬여서 만들어진 밧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세 가닥을 풀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바로 황결합입니다. 황이 부족하면 콜라겐 밧줄이 헐거워져서 힘을 잃게 됩니다. 부추는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관절에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특히 무릎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입니다. 부추가 이 혈액순환을 도와 관절까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부추는 된장찌개에 송송 썰어 넣으셔도 좋고 부추전을 부쳐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추운 날 부추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관절 주변 혈류가 좋아져 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한결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7위, 깻잎입니다.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고기 먹을 때 쌈 싸서 드시고 깻잎 장아찌 담가 밥 위에 올려 드시고 그 향긋한 깻잎이 관절에 이렇게 좋은 채소라는 사실 오늘 처음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리산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관절 속에는 염증 물질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염증 물질이 연골을 갉아먹고 콜라겐을 분해시킵니다. 깻잎의 로즈마리산은 이 염증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관절 속 염증의 불씨를 잡아주는 역할인 겁니다. 거기에 깻잎에는 칼슘이 우유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깻잎 10장이면 우유 100ml에 맞먹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뼈와 관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채소입니다. 깻잎은 생으로 드실 때 좋은 성분을 가장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쌈으로 드시면 고기의 단백질과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콜라겐 합성에 더 좋은 조합이 됩니다. 6위, 양배추입니다. 양배추하면 위장에 좋은 채소로 유명하죠. 그런데 양배추가 관절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타일을 사와도 접착제가 없으면 벽에 안 붙잖아요. 비타민 K가 바로 그 접착제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얹혀있는 연골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올려도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관절 주변의 붓기와 열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이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는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살짝 찌거나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으실 때도 불 끄기 직전에 넣어 살짝만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5위, 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마늘이 관절 콜라겐에도 이렇게 강력한 채소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아까 부추에서도 황성분 이야기를 했는데 마늘의 황 함량은 부추보다 훨씬 높습니다. 콜라겐의 세 가닥 밧줄을 묶어주는 황결합, 기억나시죠? 마늘은 그 결합을 더 단단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마늘의 또 다른 강점은 염증을 잡는 힘이 매우 세다는 점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도 심해지고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마늘은 이 염증의 뿌리를 잡아서 콜라겐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으깬 뒤 바로 볶지 마시고 10분 정도 그냥 놔두십시오. 마늘을 자르면 공기와 만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잘라놓고 10분 뒤에 조리하시면 알리신을 훨씬 많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4위,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뼈와 근육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금치가 관절 콜라겐에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채소라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콜라겐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미네랄입니다. 콜라겐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콜라겐 공장도 똑같이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원료가 들어와도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C와 철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여러 재료를 한꺼번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데치면 수산이 물에 빠져나가고
좋은 성분만 남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에 묻혀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훌륭합니다. 자, 이제 3위부터는 관절 콜라겐에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진 채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3위,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3위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토마토 하면 보통 피부에 좋다거나 항암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토마토가 관절 콜라겐에 이렇게 강력한 채소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왜 관절에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를 공격해서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쇠로 만든 대문이 비를 맞으면 녹이 슬어서 부서지잖아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에 그 녹을 슬게 하는 녀석입니다. 연골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연골세포를 공격하면 콜라겐이 끊어지고 연골이 무너져 내립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관절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콜라겐 합성까지 도와줍니다. 파괴도 막고 생성도 돕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채소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시면 흡수율이 몇 배로 뜁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십시오.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처럼 볶아도 맛있고 양파와 함께 볶아서 소스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관절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2위, 파프리카입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2위라니 좀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피망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파프리카의 비타민C 함량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빨간 파프리카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양은 귤 8개에 해당합니다. 오렌지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채소 중에서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을 벽돌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미노산이 벽돌이고 비타민 C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으면 바람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옛날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던 괴혈병이라는 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안 낫고 살이 물러지는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게 바로 콜라겐이 합성되지 못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C와 콜라겐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삭아삭 씹는 맛도 좋으니 과자 대신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간식으로 드셔보십시오. 텔레비전 보시면서 파프리카 한 조각씩 드시면 관절 건강과 군것질을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관절 콜라겐 생성을 돕는 채소 1위. 이 채소 하나만 꾸준히 드셔도 관절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브로콜리가 관절 콜라겐의 왜 1위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관절 속에는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분해 효소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집니다. 연고를 갉아먹는 벌레가 점점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포라판은 이 벌레들의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합니다. 연고를 먹어 치우려는 놈들을 막아서 콜라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브로콜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브로콜리 하나에 비타민 C,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소들의 장점을 하나에 다 모아놓은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으로 콜라겐 파괴를 막고, 비타민 C로 콜라겐 합성을 돕고, 비타민 K로 뼈를 잡아주고, 마그네슘으로 합성 효소를 돌리고,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청소합니다. 혼자서 5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채소, 관절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칼로 잘라서 바로 요리하지 마십시오. 잘라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놔두십시오. 자른 단면이 공기와 만나면서 설포라판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다져놓고 10분 기다리라고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끓는 물에 2, 3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볶으면 비타민K의 흡수율까지 올라가서 일석이조입니다. 하루에 브로콜리 5송이만 드셔도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약속드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워만 있던 분이 말처럼 달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충남 보령에 사시는 70살 정복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정복순 할머니는 평생 밭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고구마, 감자, 배추,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밭에서 일하셨습니다. 투박한 속마디에 평생의 고생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6살 되던 해 겨울, 무릎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닿는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복순 할머니는 수술이 겁나셨습니다. 마취도 무섭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걱정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형편이라 수술하고 누워있으면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텃밭의 채소는 누가 거두나 하는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수술 대신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보건소에서 받은 안내책자를 읽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밥상을 바꾸셨습니다. 매끼 브로콜리를 데쳐서 반드시 드셨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반찬 삼아 드셨습니다. 풋고추 대신 파프리카를 간식으로 챙겨 드셨습니다. 시금치나물, 깻잎쌈, 마늘 듬뿍 넣은 된장찌개가 매일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두부 반모와 생선 한 토막을 꼭 함께 드셨습니다. 물론 채소만 드신 건 아닙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둘레길을 천천히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100m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분, 10분, 15분,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1년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니 시장까지 왕복 40분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마을 뒷산 산책로를 매일 한 바퀴 도십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복순이가 언제 저렇게 건강해졌어? 하고 놀라실 정도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약 살 돈이 없어서 텃밭에서 뜯은 거 먹었을 뿐인데 그게 내 무릎을 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 물론 이것은 정복순 할머니 개인의 경험입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콜라겐 합성을 돕는다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밥상을 바꾸고 몸을 움직인 것이 할머니의 관절에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채소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리, 부추. 황성분이 콜라겐 구조를 단단히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7위, 깻잎. 로즈마리산이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6위, 양배추. 비타민 K가 뼈에 칼슘을 붙여주고 항염증 성분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5위, 마늘. 알리신이 콜라겐 결합을 강화하고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4위, 시금치. 마그네슘이 콜라겐 합성 효소를 돌려주는 전기 역할을 합니다. 3위, 토마토.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콜라겐 파괴를 막아줍니다. 2위, 파프리카. 비타민 C의 보고로 콜라겐을 쌓아 올리는 시멘트를 공급합니다. 1위, 브로콜리. 설포라판이 연골 파괴를 막는 방패가 되고 비타민 C, K, 칼슘, 마그네슘까지 종합 세트로 관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채소들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한 끗 차이 비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채소를 아무리 드셔도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비법,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아까 콜라겐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채소가 콜라겐을 만드는 시멘트와 철근이라면 단백질 음식은 벽돌입니다. 시멘트만 있고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채소만 드시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 콜라겐의 원료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살코기 한 점, 몇 끼 이 중에서 하나만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두부 된장찌개에 부추와 마늘을 넣으시면 단백질과 채소를 한 그릇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구워서 깻잎에 싸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콜라겐 식단이 됩니다. 두 번째 비법, 올리브유를 활용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채소 중에 토마토와 브로콜리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브로콜리의 비타민 K, 이 성분들은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에 토마토를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몇 배로 뜁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비타민 K 흡수율도 크게 올라갑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좋지만 올리브유가 특히 관절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올레산이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는 올리브유가 가장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비법만 기억하십시오. 채소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올리브유. 이 세 박자가 맞으면 콜라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실제 밥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몇 끼 반찬 중 최소 2가지는 오늘 말씀드린 채소로 채우십시오. 아침에 시금치 나물과 깻잎을 드시고 점심에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드시고 저녁에 양배추와 부추를 드시면 하루에 6가지를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간식으로 파프리카를 드십시오. 빨간 파프리카를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추출할 때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달콤하고 아삭해서 과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셋째, 국이나 찌개에 채소를 2-3가지씩 넣으십시오. 된장찌개에 마늘 듬뿍 넣고
부추를 송송 썰어 넣으면 됩니다. 김치찌개 끓이실 때 양배추를 한 줌 넣고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단백질까지 한 그릇에 해결됩니다. 넷째, 토마토는 올리브유에 볶아서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한 번에 대여섯 개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사흘은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밥 위에 올려 드셔도 좋고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관절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밭에서 일할 때, 재래시장에서 물건 고를 때, 바닥에 앉을 때,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의 체중의 7배에서 8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420kg이 넘는 힘이 실리는 겁니다. 낮은 의자를 하나 준비해 두시고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kg에서 5kg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5kg만 빼도 무릎 부담이 15kg에서 25kg이나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소를 드시면서 과식을 줄이시면 체중 관리와 관절 관리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이 아프니까 가만히 있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오히려 더 빨리 굳습니다.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유가 있는데 이 관절액은 관절을 움직여야 순환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관절액도 순환이 안 되면 영양 공급이 끊기고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하루에 30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걸어주십시오.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액이 돌기 시작하고 연골에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절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관절에서는 콜라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올리브유를 활용하시면 효과는 몇 배로 올라갑니다. 콜라겐 공장에 좋은 재료를 계속 넣어주면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텃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8가지와 단백질 1조각, 올리브유 1스푼. 이것이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까 김말순 할머니 기억나시죠? 무릎이 아파서 미용실 의자에 앉아 우시던 그 할머니. 손주가 놀러 가자고 손을 잡아 끌어도 고개를 저어야 했던 할머니. 할머니의 딸이 이 영상과 비슷한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어머니 밥상을 바꿔다 드렸습니다. 맵기 브로콜리를 데쳐서 올리고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드리고 두부 반모를 꼭 챙겨드렸습니다. 간식으로 파프리카를 깎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이게 무슨 약도 아닌데 하고 투덜거리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정성에 꾸준히 드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파? 하고 손주가 물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많이 걷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브로콜리가 있으신가요? 파프리카가 있으신가요? 토마토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내일 시장에 가셔서 이 채소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절을 10년 전처럼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분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해져야 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